지난 시간에 경제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증가율, 예를 들면 G로 증가한다면 1인당 GDP는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좀 했었고요. 오늘 이어서 경제 성장률에 대한 이야기를 뭐 조금 더 하겠습니다. 한국 경제가 1960년부터 매년 일정한 성장률, 증가율 G로 성장해 왔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그 시점마다 성장률이 달랐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가정에는 다소간의 좀 무리가 있는 가정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난 시간에 이제 그림으로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렸던 것처럼 좀 스무드한 그런 곡선으로 어느 정도 피팅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무리한 가정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일정한 증가율, 일정한 성장률 G로 증가했다라고 가정을 할 텐데, 그렇다면 이제 61년에 예를 들어서 1961년에 1인당 GDP를 우리가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참고로 실제로 1인당 GDP 1960년 Y1960은 대략 한 932달러였습니다. 그래서 1961년의 1인당 GDP는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일정한 증가율 G로 증가했다면 61년에 1인당 GDP를 이제 이런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61년에 1인당 GDP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림판에 간단하게 한번 어떤 식으로 성장률을 표현할 수 있는지를 한번 표현을 할 텐데 한번 보시죠. 우선 1961년에 1인당 GDP는 1 플러스 G에 이제 Y에 1960 이렇게 쓸 수 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Y의 1961는 실제 1961년의 1인당 GDP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1960년부터 2020년까지 1인당 GDP가 일정한 증가율로 실제로 증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증가율 G를 적용했을 경우 61년의 1인당 GDP는 이제 실제 GDP와는 좀 다른 값을 갖겠죠. 하지만 여하튼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Y의 1962, 1962년의 1인당 GDP는 같은 방식으로 Y의 1961이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전년도의 1인당 GDP 곱하기 1 플러스 G. 여기서 G는 뭐 실제로 한 5.7% 정도, 대략 한 5.7% 정도 됩니다. 1960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적으로 대략 한 5.7%의 증가율로 1인당 GDP가 증가해 왔고요. 자, 그러면 앞의 식을 여기 다시 대입해 보면 Y의 1961은 1 플러스 G에 Y의 1960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1 플러스 G에 제곱, 그 다음에 Y의 1960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1962년과 1960년 사이의 연도의 차이는 2가 되고요. 1962-1960은 정확히 2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시점의 차이가 바로 1 플러스 G의 승수가 되겠죠. 한 번만 더 해보면 이 관계를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63년의 1인당 GDP는 1 플러스 G에 Y의 1962년이 될 것이고, 1962년의 1인당 GDP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여기에 대입한다면 1 플러스 G가 모두 3개가 있게 되는 것이죠. 1 플러스 G 곱하기 1 플러스 G 곱하기 1 플러스 G니까 그 다음에 Y의 1960이라고 쓸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 승수와 1963년, 60년 사이에 이제 시차가 같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일반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간단하게 2020년까지 한번 해보고 이걸 이제 좀 더 일반화 시켜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은 2020년의 1인당 GDP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Y의 2020
마찬가지로 1 플러스 G에 Y에 2019라고 쓸 수 있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한번 해보는 것이죠. 1 플러스 G에 1 플러스 G에 Y에 2018 이런 방식으로 이제 계속 하다 보면 결국 이제 우리가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냐면 1 플러스 G에 60승 그러니까 최초 이니셜 포인트는 최초의 시작점은 1960년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보죠. 2020년의 1인당 GDP는 1960년의 1인당 GDP에다가 1 플러스 G의 60승을 곱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60승은 어떻게 계산된 거냐면 간단합니다. 2020년하고 1960년 사이의 차이가 정확히 60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우리가 일반화 시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니셜 포인트에 해당하는 1960년을 우리가 제로라고 한번 해보죠. 1960년을 0기라고 한번 불러보고 편의상 2020년을 T기라고 불러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어떤 임의의 시점이란 뜻입니다. 임의의 어떤 시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의 표현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YT는 1 플러스 G의 something 여기 파워가 이제 어떤 값이 되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의 제로라고 쓸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1 플러스 G의 승수는 어떤 값이 될 것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그대로 여기에 적용해 본다면 물음표에 해당하는 승수는 바로 t-0가 돼서 그냥 t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음표 대신에 t를 사용하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t승이 되겠죠. 그래서 t 시점과 제로 시점의 차이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승수가 될 테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알고 있다면 0기에 해당하는 것을 1960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t 시점에 해당하는 연도를 2020이라고 하면 1 플러스 G의 승수도 이 두 시점의 차이인 60이 된다는 걸 이제 우리가 어렵지 않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슬라이드로 다시 돌아가세요. 같은 방법으로 62년의 1인당 GDP를 한번 표현해 봤고 그 다음에 이제 2020년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일반화 시켰는데 제로 시점을 1960년을 타임 제로라고 우리가 했고요. 그 다음에 2020년을 타임 t 그러니까 임의의 어느 시점이란 뜻입니다. 라고 해보면 바로 t 시점의 1인당 GDP는 이니셜 포인트에 해당하는 y0의 일정한 증가율로 증가한다고 가정했으니까 1 플러스 g의 t승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최초의 1인당 GDP에 해당하는 Y0를 알고 있고 여기서 이제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몇 가지가 있는데 반드시 최초의 1인당 GDP를 알고 있어야 그러니까 YT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걸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당연히 Y0와 일정한 증가율인 G를 알고 있어야겠죠. T는 당연히 알고 있는 거니까요.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1인당 GDP를 구하고 싶은지는 알고 있는 거잖아요. T는 당연히 알고 있는 거고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Y0와 G를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T 시점의 1인당 GDP도 계산할 수 있겠죠. 이어서 이제 70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뭐 대단한 것은 아니고요. 어떤 경제가 어떤 국가가 일정한 증가율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 혹은 뭐 예를 들면 2% 이렇게 1% 혹은 2%의 증가율로 증가하고 있을 때 1인당 GDP가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과연 얼마나 될까를 계산하는 일종의 이제 경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간단한 이제 rule of thumb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러니까 뭐 rule of thumb을 뭐 엄지 손가락의 법칙 이렇게 번역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일종의 경험 법칙이라고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암산과 같은 방식으로 간단하게 한번 계산해 볼 수 있는 그런 규칙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어떤 국가의 경제 성장률 G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5%면 5%, 뭐 1% 혹은 2%. 이제 과연 몇 년이 지나야 1인당 GDP가 정확히 2배가 될까? 그 시점을 우리가 이제 뭐 딱 2배가 되는 시점을 계산하는 건 뭐 조금 정확히 계산하는 건 쉽지 않고, 왜냐하면 1년, 2년, 3년 이렇게 우리가 끊어서 얘기를 하잖아요. 정확히 1인당 GDP가 2배가 되는 시기가 뭐 1.32년 뭐 이렇게 7.29년 이렇게 걸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정확히 이제 어느 시점을 계산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대략적으로 우리가 1인당 GDP가 2배가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대략 계산할 수 있습니다. 현재 1인당 GDP를 이제 Y0라고 한번 해보죠. 지금 이제 제로 시점에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지금 우리가 제로 시점에 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제로 시점에서의 1인당 GDP가 이제 Y0로 주어져 있고, 시간이 쭉 흘러서 일정 기간 뒤에 1인당 GDP가 지금의 2배가 되겠죠. 그래서 2 times Y0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시점까지 걸리는 시간, 연도 기준으로 한다면 이제 S에 해당하는 S years가 걸린다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죠.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이 S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S 시점 이후가 될 테니까 그때 정확히 1인당 GDP는 현재 1인당 GDP인 Y0의 2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호를 하나만 더 소개한다면 S 시점 이후에 1인당 GDP를 이제 우리가 YS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YS는 이제 S 시점에서의 1인당 GDP란 뜻이고, S 시점에서의 1인당 GDP가 정확히 현재 1인당 GDP의 2배와 같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간단한 식을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 식의 의미는 S 시점에서의 1인당 GDP가 현재 1인당 GDP의 2배와 같다라고 하는 뜻이죠. 뭐 여기다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S 시점에 1인당 GDP가 바로 YS고, 현재 시점에 1인당 GDP는 Y0입니다. 이렇게 말로 써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제 S 값을 찾는 거예요. 과연 이제 몇 년이나 지나야 1인당 GDP가 2배가 될 것인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1인당 GDP의 증가율이 일정하고 그 1인당 GDP의 증가율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1인당 GDP의 증가율은 이제 지호와 같습니다. 이걸 한번 또 제가 그림판에 간단하게 한번 써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면 되냐면 1인당 GDP에 대한 간단한 식을 한번 변형해서 S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는 않으니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근데 뭐 그렇게 썩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건 아니고요.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공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S 시점에서의 1인당 GDP가 현재 1인당 GDP인 Y0의 2배와 같아야 될 테니까 이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첫 번째 식이고, 이제 이 식으로부터 S를 바로 계산하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두 번째 식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식은 뭐냐면 아까 제가 표현했던 바로 이 식이에요. 그래서 Y0에서 출발해서 T 시점 이후에
1인당 GDP는 얼마가 될까? 만일 1인당 GDP의 증가율이 G로 일정하다면 우리가 이제 2번 식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죠. 지금 여기에서는 T 대신에 S를 넣어서 다시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T 대신에 S만 써주면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식과 이제 두 번째 식을 결합해서 식을 좀 변형하면 우리가 S의 값을 뽑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 식을 이제 결합하면 현재 1인당 GDP의 2배 그리고 YS 대신에 이제 두 번째 식을 이렇게 이용하겠습니다. 그래서 1 플러스 G의 S의 Y0가 되겠죠. 바로 이게 Y0에서 출발해서 일정한 증가율 G로 증가할 때 S 시점 이후에 1인당 GDP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양변에 Y0가 있으니까 이제 Y0 한번 지워주고요. 양변에 자연 로그를 취하겠습니다. 로그의 2는 로그의 1 플러스 G의 S승이 되는데 로그의 성질 지난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승수가 있으면 이제 승수는 앞으로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S 승수는 이렇게 앞으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오른쪽은 right hand side는 S times log 1 플러스 G가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성질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로그의 괄호 안에 1 플러스 something이 들어가 있고 그 something이 굉장히 작은 값을 갖는다면 small enough 하다면 그러면 로그의 1 플러스 G는 근사적으로 G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결과는 여기다 다시 한번 쓰면 로그의 2는 S times G가 되고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성장률 G는 일정하다고 가정을 했고 그 G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값입니다. 몇 퍼센트로 증가하는지 뭐 1%면 1%, 2%면 2%.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제 S였었죠. 몇 년 뒤에 과연 1인당 GDP가 현재의 2배 수준이 될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계산해야 되는 것은 로그 2의 값인데 로그 2는 뭐 어떤 정수로 떨어지는 숫자는 아니기 때문에 로그 2는 근사적으로 0.7과 같습니다. 그래서 다 됐죠. 0.7은 S times G와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S니까 S는 0.7 나누기 G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잘 이용하면 1인당 GDP가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 필요한 시간을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슬라이드로 돌아가면 그래서 우리가 구한 식이 그대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어떻게 이용하냐면 예를 들어서 경제 성장률 G가 1%라고 한번 해보죠. 1%니까 이제 0.01에 해당할 것이고 1%인 0.01을 우리가 지금 도출한 이 값에 대입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0.01, 1%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케이스예요. 그럼 이 값은 대략 70이 되겠죠. 그러면 어떤 국가의 1인당 GDP가 지속적으로 1%씩 늘어나고 있다면 현재 1인당 GDP의 2배가 되는 시점은 지금으로부터 70년 뒤라고 할 수 있습니다. 70년 뒤가 되면 1인당 GDP가 2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그거보다 조금 더 경제 성장률이 높은 2%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될지 한번 보죠. 0.7, 그래서 0.7은 로그 2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나누기 2%니까 0.01을 해주면 이제 70년 나누기 2가 될 테니까 35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2%라고 했을 때는 35년 뒤에 1인당 GDP가 이제 2배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계산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뭐 저랑 이제 저희 집 아이랑 나이 차이가 35년까지 나지는 않는데 뭐 대략 한 30 한 4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거의 비슷하네요. 35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 경제 보통 이제 요즘 한국 경제의 성장률은 2% 그 언저리예요.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진 않습니다. 지금 이제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1인당 GDP가 2%씩 매년 성장한다고 한다면 뭐 여러분의 35년 뒤에 소득 수준 혹은 저희 아이의 소득 수준 35년 뒤의 소득 수준은 이제 저의 소득 수준의 2배가 되겠죠. 물론 이제 전체 국가 한 국가의 이제 평균적인 국민의 이제 소득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뭐 어떤 사람은 그거보다 더 많이 벌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거보다 적게 벌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0.7 나누기 경제 성장률 계산을 통해서 1인당 GDP가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도출할 수 있는데 보통 뭐 중국 같은 경우 뭐 생각해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 보통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중국 얘기를 하는 건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경제 성장률이 비교적 높은 국가다 보니까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S는 0.7 나누기 경제 성장률인데 7% 연간 7%씩 꾸준히 성장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여기에 0.07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0.7 나누기 0.07을 하면 이건 이제 10년이 돼요. 다시 말하면 10년 동안 꾸준히 7%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으면 한 국가의 평균적인 국민의 소득은 정확히 10년 뒤에 2배가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요, 좀 의미 있는 수치라고 할 수 있어요. 경제 성장률이 왜 중요한가 라고 물어본다면 경제 성장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1인당 소득 수준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엄청난 속도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국민의 소득 수준이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높아질 수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계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상적인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우선 1960년부터 2020년까지 대한민국의 1인당 GDP의 증가율은 연평균 5.86%였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시기에는 1인당 GDP가 이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도 했고 또 어떤 시기에는 1인당 GDP가 이거보다 더디게 최근 한 10년 동안은 1인당 GDP가 이거보다 훨씬 더 낮은 더딘 속도로 증가했습니다. 성장률이 이거보다 낮았습니다. 하지만 60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적인 성장률을 계산해 본다면 그게 이제 5.86이라는 뜻이고요.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1960년부터 지금까지 마치 매년 5.86%로 1인당 GDP가 늘어났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매년 5.86%씩 증가했다라고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 대한민국의 1인당 GDP는 이 파란색 실선을 따라서 늘어났는데 지난 시간에 보셨던 그래프입니다. 같은 그래프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좀 바꿔서 제가 붉은색으로 하이퍼테리컬 GDP 5.86%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무슨 뜻이냐면 1960년에 1인당 GDP는 932달러였었어요. 실제로 932달러에서 출발을 해서 5.86%씩 증가했다고 한다면 매년 이 붉은색 점선을 따라서 1인당 GDP가 늘어났을 것이고요. 바로 이 가정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체로 조금 다른 경로를 보이게 되지만 다른 경로를 갖게 되지만 마지막 시점인 2020년에 1인당 GDP는 같아지게 돼요. 어차피 이게 그렇게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두 개를 굳이 비교해 본다면 좀 성장 경로에 있어서 차이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서 매년 5.86%씩 증가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반박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 좀 그 경제 성장의 패턴이 너무 이제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고 반대로 이제 2000년 넘어서면서부터는 이제 경제 성장률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런 성장률의 비교적 좀 뭐랄까요? 극심한 변화라고까지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제 성장 추세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지난 수십 년 동안 보였기 때문에 5.86%로 일정하게 증가하는 경로인 붉은색 점선과 실제의 경로, 이건 실제 경로겠죠. Actual GDP, 이제 실제 경로와 가상의 경로가 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아래쪽은 이제 가상의 경로죠. 그래서 이게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특수한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대체적으로 이제 선진국에서는 이 차이가 그렇게 이제 뚜렷하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뭐 슬라이드 몇 페이지는 이제 로그로 변환하는 거, 그 다음에 일정한 증가율로 증가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하겠습니다. 거시경제학에서 1인당 GDP와 같은 변수들을 이제 앞서 그림으로 보신 것처럼 세로축을 금액의 단위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세로축의 값은 US 달러입니다. 2010년 US 달러 금액으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금액으로 표시하면 0에서부터 시작해서 3만 달러까지 그러니까 932달러에서 시작해서 거의 뭐 30배에 해당하는 값이잖아요. 세로축의 어떤 스케일의 변화가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제 이걸 로그로 변환해서 로가리드믹 스케일이라든가 혹은 레이쇼 스케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로그 스케일로 변환해서 표현하는 것도 일반적입니다. 금액으로 표현하는 것도 일반적이고 이걸 거시경제학에서는 이걸 이제 로그로 자연 로그를 취해서 로그 스케일로 변환해서 표현하는 것도 일반적입니다. 뭐 뉴스라든가 미디어나 신문을 통해서 보시면 이런 식의 그 변화는 잘 하지 않아요. 미디어에서는 잘 하지 않고 거시경제학 스터디를 할 때는 이제 빈번하게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자, 우선 1인당 GDP의 자연 로그를 한번 취해 볼 텐데 자연 로그를 취하기 전과 취했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한번 보시죠. 1인당 GDP의 경우 1960년에 932달러였습니다. 932의 자연 로그를 취하면 6.837 정도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각각의 값에 이쪽은 왼쪽은 금액이고 이제 오른쪽은 자연 로그 값이죠. 각각 자연 로그를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1960년에 932달러였던 1인당 GDP가 2020년이 되면 사실 2019년에 조금 더 높았었어요. 이건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1인당 GDP가 하락한 것이고 여하튼 2020년에 28,000달러가 좀 넘습니다. 그래서 28,000달러의 자연 로그를 취하면 10.253이 되는데 60년과 2020년을 비교해 봤을 때 1인당 GDP는 말씀드렸듯이 30배가량 증가해요. 그래서 세로축의 값의 변화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1인당 GDP가 30배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에 자연 로그를 취한 다음 그림을 아직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그림을 그려본다고 하면 세로축의 값은 한 6.8 정도고요. 6.8에서 쭉 늘어나서 얼마나 늘어나냐면 2배도 늘어나지 않아요. 10.25 정도. 그 2배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로그의 성질 중에 굉장히 유용한 성질이 뭐냐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변수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변수의 자연 로그를 취해서 그림으로 그려보면 그러면 이렇게 스테디하게 증가하는 직선의 형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여기서 뭐 GDP 경우에는 양호한 거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는 하는데 뭐 그렇게 물론 드라마틱합니다만 30배
60년 사이에 30배 늘어났으니까 굉장히 드라마틱한 거고요. 이렇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변수의 자연 로그를 취하면 자연 로그를 취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굉장히 일정한 증가율로 증가하는 그런 변수가 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로그를 취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로축의 변화가 드라마틱할 때 이제 이거에 자연 로그를 취하면 증가하는 패턴이 비교적 그 눈에 쉽게 표현하기 쉽고 읽기도 쉽고 보기도 좋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로 변하는 값을 비교해 보시면 6.837에서 10.253으로 두 배가 채 되지 않겠죠. 그래서 세로축의 변화가 그게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림으로 한번 보시죠. 왼쪽은 이제 액추얼 GDP 맞고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봤던 그다음에 오늘도 조금 전에 봤던 1인당 GDP의 그래프와 같은 것입니다. 보시면 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잖아요. 이렇게. 자, 이런 그래프에 만약에 자연 로그를 취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7과 대략 한 10 사이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패턴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한국의 1인당 GDP가 그렇게 이렇게 직선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스무드하게 증가하는 직선의 형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 그래프를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한국 경제가 1998년 있었던 경제 위기, IMF 경제 위기를 기점으로 그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 이제 전반적인 뭐 경제학자들이나 혹은 뭐 정치인들이나 뭐 관련 분야에 있었던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다수의 기업인들 어떤 지배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구조 변화, 한국 경제의 구조 변화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큰 이견은 없습니다. 그 이전까지 한국 경제 패러다임과 그 IMF 경제 위기 이후에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제 개인적으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전 기간에 1인당 GDP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보시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잘 피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 구간에서는 직선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해 보이죠.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 로그로 변환한 1인당 GDP가 직선의 형태를 갖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대략적인 연평균 증가율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구조 변화가 나타난 1998년 이후 IMF 경제 위기 1999년 이후 기간에는 약간 직선의 형태로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이 구간. 그래서 이거 그냥 조금 억지로 한번 직선으로 맞춰보면 이렇게 그려볼 수 있을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선으로 어느 정도 설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IMF 경제 위기 이후에 1인당 GDP의 증가율도 대체로 일정하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이 붉은색 직선의 기울기가 평균 이 해당 기간 IMF 경제 위기 이후에 대략 한 20여 년 기간 동안의 평균 증가율 이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뭐 제가 둘 다 대충 그리긴 했어요. 둘 다 대충 그리긴 했지만 여기 직선과 여기 직선을 제가 대충 그리긴 했지만 여러분이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IMF 경제 위기 이전에 직선은 대략
이렇게 가파르게 생겼고 이후에 직선은 조금 완만하게 이렇게 그려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IMF 경제 위기 이전의 성장 경로를 따라간다면 아마도 이렇게 갔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IMF 경제 위기가 나타나지 않았었더라면 뭐 그런 가정은 사실 의미가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전의 성장 경로를 대한민국이 계속 따라갔었더라면, 그렇다면 1인당 GDP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 되지 않았을까 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뭐 여하튼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연로그를 취한 다음에 1인당 GDP에 자연로그를 취한 다음에 이제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 대체적으로 직선의 형태를 갖는다. 물론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듯이 오른쪽 그림은 IMF 경제 위기 시점 전과 후로는 직선의 그 직선으로 피팅이 제대로 잘 되지만, 제가 한번 이제 지워보겠습니다. 대충 이해하셨을 테니까. 만약에 IMF 경제 위기 기간을 우리가 구분하지 않고 전체 기간을 하나의 직선으로 피팅해 보려고, 하나의 직선입니다. 곡선이 아니고 피팅해 보려고 한다면 잘 피팅 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직선을 그릴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직선으로 만약에 표시해 본다면 조금 잘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으니까 우리가 로그로 변환한 다음에 이제 일정한 증가율을 갖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간단한 이그젬플을 하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로그로 변환했을 때의 또 다른 그림이 하나 있으니까 같이 좀 보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심슨 경우에 이제 우리가 봤던 이그젬플을 제가 조금 변형해서 경제 성장에 적용을 해본 건데요. 스프링필드의 1인당 GDP가 2010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 100달러에서 출발을 합니다. 매년 5%씩 성장한다고 했을 때 로그의 1인당 GDP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제가 한번 만들어 봤고, 1인당 GDP는 2010년에 100달러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매년 증가율은 5%니까 1년 뒤에는 5% 늘어난 105달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 해에는 105달러에서 5%가 늘어나면 정확히 5.25달러가 추가로 늘어나는 거니까 2012년에 1인당 GDP는 이제 110달러 25센트가 되고, 나머지 계산은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씩 쭉 늘어나는 거예요. 2020년까지. 그래서 2020년이 되면 100달러에서 출발했던 1인당 GDP가 162점 뭐 대략 9달러 정도, 162달러 90센트 정도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컬럼 B는 변화분을 표현한 건데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뭐 한번 계산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C와 D를 제가 조금 설명을 할 텐데, C는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1인당 GDP인 컬럼 A에 자연로그를 취한 거예요. 그래서 100달러에 자연로그를 취하면, 다시 말하면 로그의 자연로그입니다. 로그의 100은 바로 4.605와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의 105는 4.654와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컬럼 A에 해당하는 1인당 GDP를 자연로그로 변환하면 이제 컬럼 C의 값들을 얻을 수 있어요.